자, 점수를 알고 계시죠? 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했고요. 자, 1번은 외국 사람이니까 신원조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가 맞고, 2번 질문 틀린 것은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10일 이내에 하는 게 아니고 업무 개시 전, 이렇게. 3번에 보면 소공으로 취직할 때 받는 교육은 직무교육이 아니고 실무교육이죠. 고용신고일 전 1년 내에 실무교육을 받은 게 있어야 되겠다. 4번 지문은 추정한다가 아니죠. 개공행위로 본다, 이렇게. 5번 소공을 고용했을 때 소공은 자기의 자격증 사본을 갖다가 제출한다, 이런 뜻인데 틀렸어요. 등록관청이 알아보죠. 그래서 X. 그 다음에 2번에서요 틀린 것은 이렇게 했고요. 1번 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의 행위로 본다. 그 다음에 2번 지문에서는 고용관계가 종료됐을 때는 7일 이내가 아니고 10일 내 신고. 3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 그대로입니다. 보조원한테 거래계약서와 중개사물 확인설명서의 작성 등 중요한 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요걸 바꿔서 중개보조원을 소공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X죠, X. 그러면 틀린 지문이 돼버려요. 소공으로 하여금 계약서나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어요. 중개보조는 안 되니까 여기서는 맞고. 4번 지문은 보조원 행위가 이 법령을 위반해서 영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정지 처분은 개공만 받게 된다. 영업정지 대상은 개공만 되니까요. 5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두 가지만 있다고 또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결교육 기억하셨다고 해서 자격증 요거 안 나왔다고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되고, 두 가지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정답이 2번이었고 3번에서요 맞는 건 동그라미, 틀린 건 X 하세요, 그런 건데 1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때문에 개업공인회사가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데, 그때 벌금을 냈다고 해서 고용인한테 벌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래서 틀리고요. 자, 니은번 보조원이 영업상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개업공인회사가 무과실이면 손해배상 책임은 당사자인 중개보조원에 한정된다. 중개보조원 책임지는 건 당연하고요. 나가서 개공도 같이 책임져야죠. 연대 책임. 디귿번 개업공인회사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양벌 규정에 의해서 소공도 공동책임을 진다. 이런 거 없죠. 개공이 사고 냈을 때 양벌 규정에 적용은 없어요. 밑에 있는 소공이나 보조원이 사고 냈을 때가 양벌 규정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 틀려서 1번이 정답. 자, 4번 문제 틀리신 분 거의 없어요. 옳은 것은 했는데 보조원은 절대 날이라는 의무가 없어요. 자, 2번 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모든 행위가 틀렸죠. 업무상 행위만. 3번 개업공인회사가 고용인에 대한 고용신고를 등록관청에 할 때는 고용신고 있죠. 전자문서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왜냐면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더 큰 겁니다. 그럼 고용관계 종료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을까요? 종료 신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조문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물어서도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인회사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지체 없이가 아니고 10일 이내.
5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중개 대상물의 거래 행위에 관한 알선 업무뿐만 아니라 그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도 넓게 포함된다. 이렇게.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5번입니다. 틀린 것은 이렇게 했고요. 1번 보조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죠? 2번 보조원의 과실로 개공한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준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조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서 다시 받아낼 수 있죠. 3번 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보조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틀렸어. 보조원도 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이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 맞죠? 요게 무과실 책임. 5번 보조원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연대 또는 선택적으로 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피해 입은 사람은 보조원한테도 할 수도 있고 개공한테 할 수 있고 아니면 둘 다를 상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연대 둘 다 아니면 선택 둘 중에 한 사람 찍는 거, 그 얘기죠. 자, 6번 문제를 좀 많이 틀리신 편이 들어가고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요게 지금 문제 자체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있긴 한데 소공을 문제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소공을이 가만히 보니까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공이 지금 걸린 거예요. 도로교통법 위반 이렇게 나오니까 또 생각나는 게 옛날에 한 번 있잖아요. 제가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려고 딱 그러는데 앞에 있던 차가 갑자기 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빵빵빵 눌렀는데도 계속 와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뒤로 저도 후진을 하는 거지. 보니까 뒤에 차가 없어. 그래서 후진을 하는데 계속 가다 보니까 아이 빵빵 막 그랬는데도 아이 소용이 없어요. 계속 뒤로 와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 뒤에. 그래서 부딪혔어요. 와서 꿍. 야 이거 진짜 그때 이제 수업 끝나고 10시에 가려고 할 텐데.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아이 뭐 하는 거냐고 뭐 이렇게 딱 봤는데 얼굴이 뻘겋고 음주운전이에요. 음주운전. 옆에는 또 여자분도 계시더라고. 여자분도 있고 남자분이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음주운전 하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같으면 제가 그냥 그대로 들어 누웠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보니까 그때 제 차가 그게 누비라 차였어요. 그래가지고 700만 원짜리 누비라 차 중고로. 그러니까 받았는데 뭐 별 상처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가시라고 그랬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술 취한 사람한테 가라고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저도.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운전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예? 경찰을 확 불렀어야 되는데. 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죠. 이러면 영업상해가 아니기 때문에 큰 줄기가 뭐냐면 이때 사장님인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 없고 사장님인 개공은 양벌규정 적용이 없고 그래요. 자, 근데 유일하게 이 사람이 어쨌든 하여간 중개사 그러니까 업무상해는 아니지만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이 소공이 결격자인 거예요. 그것만 불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격자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인 사장님은 그 사람을 쓰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쓰고 있다 그랬을 때는 영업정지 사유가 돼. 다만 즉시 영업정지가 되는 건 아니고 2달을 참아주지. 2달이 넘도록 그 결격자인 그 사람을 갖다가 안 자르고 계속 쓰고 있으면 영업정지 이렇게 되죠. 그거 하나만 딱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어. 그러니까 1번에서는 개공갑도 결격자니까 등록 잘라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결격자 안 됩니다. 소공이나 결격자 하라고 그러세요. 2번은 소공은 자격 취소다.
자격이 취소되려면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받아야 돼. 근데 여기는 징역이긴 해. 집행유예 있거나 말거나 어쨌든 징역이잖아. 근데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자격 취소 사유가 되지를 않나. 그래서 틀리고 3번은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공값도 벌금이다. 이건 양벌 규정에 적용될 사례가 아니야. 업무상행위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이때는 양벌 규정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4번이 정답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격자가 되는데 을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2개월이 넘도록 해고하지 않고 계속 썼다면 업무정지 이렇게 됩니다. 5번도 안 됩니다. 왜 등록이 잘립니까 이거?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틀리신 분이 없어요. 자, 만약에 틀리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큰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거의 정답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거니까. 7번은 웬만해서는 틀리기 어렵습니다. 8번입니다. 인장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개요공인인사는 중개행에 사용하는 인장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처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언제 등록한다고요? 개설등록처이 아니고 업무개시전. 2번 개요공인회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아니요, 틀렸죠. 법적 효력이 있죠. 등록된 인장을 쓰지 않았다고 해도 법을 위반했을 뿐 계약 자체의 효력은 영향이 없습니다. 3번 개요공인회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을 써야 되고 인장을 변경했을 때는 7일 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겠다. 맞죠? 변경 등록은 7일이네. 맞습니다. 4번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표자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겠다. 사무실을 같이 쓴다고 해서 인장 등록을 갖다가 대표자 뽑아서 한 번 등록하고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이때도 각각 개별적으로 등록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도요. 5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죠. 9번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 소속 공인인사는 사용한 인장을 개업공인인사에 고용신고와 함께 등록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등록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니은번도 분사무소에 쓸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디귿번 소속 공인인회사가 등록한 인장을 사용치 않았을 때는 소공이니까요. 자격 정지 사유가 된다. 이건 맞죠? 과태료 아니고 자격정지. 만약에 개공이 등록된 인장을 쓰지 않았다면 업무정지 이렇게 되겠죠? 1번 개업공인인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사용하는 인장을 함께 등록할 수도 있다. 뒤에 두 개는 맞네요. 정답은 2번. 자, 10번이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정답률이 좀 떨어진 거에 들어갑니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보면 법인이 아닌 개공이란 말을 기출문제 지문에서 대단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개공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인개공하고 부칙개공. 따라서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족관계 등록부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2번 법인인 개업공인인사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 대표자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겠다. 법인은요 대표자의 인장이 아니고 법인의 인장. 3번 공인인사인 개공 후 인장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그 다음에 30mm 이내죠. 7월 30일입니다. 4번 개업 공인인사는 중개행에 사용하는 인장을 전자문서로 등록할 수도 있다. 5번 개업 공인인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등록한 인장을 안 쓰면 아까 그쵸 업무정지라고 그랬죠 아까. 과태료 아니고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인사의 인장 등록은 법인입니다.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법인은 가름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2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소공 자연인이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이렇게. 3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할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분사무소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분사무소 책임자의 인장이어야 된다. 틀렸죠? 분사무소 그러면 어떤 인장이죠? 분사무소 이렇게 나오면 일단 상업등기 규칙 이 말이 와야 되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대표자가 뭐 한 거예요? 보증한 거.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도 아니죠. 할 수 있다죠. 이렇게. 원래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법인의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의 인장 이렇게 해도 맞습니다. 요거든지 아니면 뭐 요거든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자, 근데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소공이에요. 분사무소가 아니고 소공. 그러면 어떤 인장을 등록하고 써야 될까요? 분사무소의 소공. 소공도 같이 날인할 의무가 있잖아. 어떤 도장을 등록해 두고 그걸 날인해야 될까요? 이 숨 쉬어요, 안 쉬어요? 그러면 자연인이야. 그러면 이때는 가족관계등록부.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내면 여러분들이 충격받아가지고 그러실까봐 쓰러질까봐 안 낸 거예요. 주민등록표 이렇게. 그러니까 분사무소에서 일하는 소공이라고 하면 여기를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라고만 딱 얘기하면 여기 와야 돼요. 상업등기 규칙 이렇게. 차이 아시겠죠?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 대부분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안 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3번에서는 분사무소입니까? 분사무소의 소공입니까? 분사무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뭐냐면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 이것도 틀렸지만 분사무소 책임자의 인장이 아니고 뭐요?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 또는 법인의 인장 이렇게 돼야 됩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신고서를 이용해서 사용한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원칙이죠, 원칙. 인장 등록 신고서란 양식을 이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등록한 인장을 날인하지 않았다. 개공이요. 그러면 어떤 사유? 그때는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끝까지 읽으라 이런 지문이에요, 이거. 무효다. 여기까지만 읽고 그냥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되고,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 시험 보시면서 이제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근데 이제 실수를 줄이는 게 목적인 겁니다. 하다 보면 뭐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전혀 실수를 안 하고 그냥 완벽하게 맞춘다. 그러면 뭐 하나도 문제가 없죠. 근데 실수하게 돼 있는데 그걸 얼마나 줄이느냐. 그게 이제 훈련이에요, 훈련.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그 전범위 모의고사 학원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빼먹지 말고 꼭 참여하셔가지고 시간도 재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지. 운동선수들도 그렇게 잘하는 경지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반복해서 많이 했겠어요. 똑같은 것을. 그랬을 때 이제 뭐예요? 그냥 무의식 중에 그런 행위가 나오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한참 많이 공부하시게 되면 나중에 가면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고 기계가 되는 순간이 오게 돼요. 어?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냥 기계적으로 일어나고 기계적으로 밥 먹고 기계적으로 앉아있고 그죠? 또 끝나면 또 계속 앉아서 또 저녁 10시까지 공부하고 기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이죠. 12번을 많이 틀리셨어요.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은 분사무소의 경우에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자, 이런 지문은 한 번도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맞는 겁니다. 이거 나왔을 때 틀렸다고 하시면 안 돼. 법인의 인장 또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인 겁니다. 근데 실제 조문에는 요거 없어요. 요거 없어.
없는데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조문이 없으니까 안 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건 맞다고 하셔야지.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 1번이 옳은 거. 2번 법인인 개업공인회사의 경우에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 대표자의 인장을 등록하는, 대표자 인장이 아니고 뭐예요? 법인의 인장. 그곳은 지금 보면 이건 분사무소란 말이에요. 분사무소. 그죠? 근데 이제 주된 사무소는 어떤가? 이 주된 사무소를 법인인 개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는 뭐예요? 똑같이 여기도 상업등기 규칙이란 말이 오는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이때는 무슨 인장? 요거 법인의 인감도장을 등록하셔야 되고 이거 하나밖에 등록할 게 없습니다. 어디는? 주된 사무소. 즉 법인일 때는요. 그러니까 2번 지문은 법인을 얘기하는 거고 3번 공인중개사인 개공 후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틀렸죠? 여기 지금 법인일 때나 여기 법인의 인감도장일 거니까 가름한다.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은 그죠? 법인일 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나온 공인 개공은 가름한다 이런 게 없고 실제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7월 30일 이런 크기가 규제를 받게 되죠. 4번 개업공인회사의 인장을 변경했을 때는 10일 내 등록관청에 등록. 그쵸? 7일이죠. 네. 5번 법인인 개업공인회사가 등록하는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7월 30일 맞다. 그러시면 안 돼. 법인은 생일이 없어요. 7월 30일이 없다고. 자, 근데 많이 들으셨어요. 어떤 걸 고르셨을까? 1번 아닌 거. 1번이 정답입니다. 13번입니다. 휴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13번의 1번은 틀린 게 3개월 이상 그러면 안 되고 3개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신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2번 질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거 틀렸네. 네, 어떻게 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6개월 넘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3번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자 하는 개공은 미리 휴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겠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휴업 신고를 미리 해야 될 걸 안 하면 백과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니까 업무 정지보다는 가벼운 거예요. 4번 폐업하고자 했을 때 폐업 신고하는 거 맞는데 뭘 첨부해가지고 폐업 신고하나요? 등록증. 그죠? 5번이 정답이죠. 폐업 신고했을 때 지체없이 간판을 철거. 자, 14번 가십니다. 틀린 것은 했고 거기 나와 있는 휴폐업 신고 요것은 방문 신고만 되고요.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으니까 1번이 정답이고요. 2번부터 5번을 읽어보지도 않았죠? 읽어봤습니까? 예. 나머지 다 맞는 건데 2번 같은 경우 원래 휴업은 6개월 초과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능하다. 취약 같은 거. 3번 등록한 이후에 업무 개시 않고 있는 것도 휴업으로 간주하죠. 따라서 그 업무 개시 않고 있는 기간이 3개월을 넘어갈 것 같으면 미리 신고해 두어야 과태료의 제재를 받지 않겠죠. 4번은 신고 안 하고도 3달 또는 그 이하로는 쉴 수 있죠. 3개월 이하는 휴업할 수 있다. 기출지문. 5번 휴업기간을 변경코자 했을 때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미리 신고해야 되겠다. 이 변경 신고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미리 하면 돼. 그 미리 한다는 게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 미리. 그걸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옳은 것은 이렇게 했고요. 1번 개업공인회사가 휴업을 했을 때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6개월 넘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반대로 해석하면 3개월을 6개월 바꾸면 되겠고요. 2번은 주사무소와 별도로 분사무소만 휴폐업할 수가 있다고. 3번 휴업 신고했던 개공이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재개신고해야 되겠다. 미리. 그런 뜻인데 재개신고할 때는 등록증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4번 개업공인회사가 휴업 신고를 하고자 했을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다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겠다. 그쵸? 휴업신고할 때는 등록증 첨부하는 거죠? 이 등록증은 원본일까요? 사본일까요? 원본입니다. 이건. 등록증을 갖다가 보관시키는 거잖아요. 사본 갖다 주면 그거 어떻게 뭐예요? 뭘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부분 보면 원본이에요, 사본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본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원본이 들어가는 경우가 일부 있어요. 사본이라고 하시면 대부분. 근데 원본이 들어간 것 중에 게시할 때요. 등록증,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죠. 신고필증 원본 게시하죠. 그 다음에 이전 신고할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고쳐달라고 들고 갈 게 있죠. 신사증. 그때 증도 뭐예요? 등록증 원본. 분사무사라면 신고필증 원본. 원본 갖다 주면서 고쳐달라고 그래야 돼. 교체하는 겁니다. 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휴폐업 신고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등록증을 갖다가 보관을 시켜 놓는 거라.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요? 원본. 이 정도가 원본이고 대부분 사본입니다. 응? 대부분 사본. 예, 그래서 보증 설정했다고 등록관청에 신고할 때도 말이에요. 공제에 가입했으면 공제증서 원본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공제증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고 그걸 복사를 떠서 등록관청에 갖다 주면 등록관청이 그 복사본을 보고서 아 공제에 가입했군 이렇게 하면서 뭐요 등록증을 준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요? 사본이라고 하시면 돼요. 사본. 네. 자, 그 다음에 5번. 폐업신고 후 1년이 넘었고 개설 등록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요럴 적에는 실무교육을 새로 받아야 되죠? 네, 그래서 X. 16번입니다. 박스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맞추셨습니다. 기억번은 휴업신고를 한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되겠다. 휴업신고는 철거 사유가 아니죠. 아무리 길게 쉬어도 철거 사유가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니은번.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요게 정답이겠고, 디귿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등록관청에 폐업신고해야 돼요. 그랬어요. X죠, X. 사망했다는 폐업신고는 없습니다. 관청이 사망신고를 할 거니까 그 사망신고를 관청이 파악을 해서 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지요. 관련해서 무슨 따로 폐업신고하는 건 없습니다. 정답 2번. 17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고요. 1번. 폐업을 한 때는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겠다. 이거 그럴싸한데 틀린 거예요. 폐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신고해야 되죠. 물론 등록증 가져가야 되고요. 2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공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이중소속 금지 때문에 없다예요. 3번.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재개신고를 했을 때 재개신고를 등록관청에 하겠죠. 그러면 관청은 반납받아놨던 등록증을 그래서 보관 중이던 등록증을 즉시 반환한다. 7일 이내 아니죠. 자격 취소나 등록 취소 당했을 때 등록증 자격증은 반납할 의무가 생기죠. 그 반납한다 그랬을 때는 7일 이내 반납이에요. 등록 취소나 자격 취소 당했을 때 등록증이나 자격증 반납해야 되겠죠? 며칠 내 반납? 7일 이내 반납 그때는 7일 이내 반납인데 요거 재개신고 들어갔을 때 등록증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주는 것은 즉시 반환. 응? 그래서 이거는 즉시가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3번 틀리고 4번. 폐업신고를 받은 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 통보해라? 협회. 요게 정답이고 요 4번 질문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된 부분이에요. 5번.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했을 때 등록관청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할 수 있다. 틀렸죠.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해서 무단으로 휴업하면 임등치 이렇게 돼요. 자, 18번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틀리셨어요. 옳은 것은 1번. 휴업기간에 변경신고를 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한다. 안 한다니까요. 그죠? 재개나 변경신고할 때는 등록증 첨부할 수가 없죠. 자, 2번.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코자 했을 때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 일주일 내에 신고한다. 재개를 먼저 하는 거 아니죠. 네, 이것도 기출집은 그대로입니다. 2번도. 재개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반드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반드시란 말에서 힌트가 있어요.
한 달이나 두 달, 세 달까지는 신고가 안 생기잖아. 휴업인데도. 예, 그런 거죠. 4번 휴업 신고한 개공이 중개업을 재개코자 했을 때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사유다. 그쵸? 재개 신고 안 한 것은 백과, 휴업 신고 안 한 것도 백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번이 정답. 18번이 이제 한 정답률이 조금 떨어진 거예요. 5번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뭐요? 신고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의뢰인이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해 왔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된다. 그런 의무는 안 생긴다고 그랬어요. 자, 2번 등록관청은 일반 중개계약에 관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오, 그치. 표준 서식을 권장할 수 있는 사람은 국장이에요, 국장. 등록관청 아니고요. 3번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보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되겠다. 예, 수준이 위험하다. 수의 수 여기서는 예정 가격에 따른 보수 수. 우리가 암기할 때 숫자입니다. 예정 가격을 지금 적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보수 적는다는 뜻이에요. 물론 예정 가격도 적긴 적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그에 따른 보수를 묻고 있습니다. 적어요, 반드시.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일반 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꼭 그런 건 아니고 말로도 가능하죠.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 중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3년간 보존한다는 말은 없어요. 자, 20번까지 하고 이제 쉽니다.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코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를 써야 된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가 뭐예요? 전속중개계약서. 1번이 정답. 이거 안 쓰게 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전속중개계약서 안 쓰면 업무정지. 2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유효기간은 몇 개월로 된다? 3개월이죠. 이것도 기출지문 그대로예요. 3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반드시 정보망에 당해 준수항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예외가 존재하니까 X죠. 네. 4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자, 그렇죠. 그러긴 한데 지금 그 사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요걸 좀 집어넣어 주셔야 되겠어요. 뭘 공개한다는 얘기가 없죠, 지금.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가 틀린 거야? 지체 없이 공개해야 된다. 이게 틀린 거죠? 어떻게 공개하죠? 7일 이내 공개. 이렇게. 자, 5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료 세율을 정보망 등에 공개해야 되겠다. 정보 공개할 내용 중에는 조세 있습니까? 없어요. 중개보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옳은 건 1번입니다. 자, 쉬겠습니다.